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9월 6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아시안컵 경기와 K리그 국내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오스와 대한민국입니다. 라오스의 포메이션은 5-3-2이며 피터 판타봉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버티려 하지만 한국 수비의 압박 강도에는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소망 춘말리는 중원에서 볼 전개와 활동량을 책임지지만 템포가 빨라질수록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판의 두앙빌라이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역습을 노리지만 스피드와 피지컬에서 열세라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수비진은 5명을 세워 공간을 차단하려 해도 제공권 대응과 세밀한 위치 조정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반 초반에는 버틸 수 있어도 체력 저하가 오면 실수가 잦아지고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공간을 내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조상혁은 높은 타점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싸움으로 확실한 타깃 역할을 합니다. 강성진은 이선에서 연계와 전진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살리며 순간적인 드리블로 공간을 파고듭니다. 이승원은 세밀한 킥과 탈압박 능력으로 중원을 지배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으로 득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비진은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습니다. 그리고 빠른 전환 속도를 유지해 라오스의 역습 기회를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피지컬 격차가 뚜렷한 매치업입니다. 한국은 조상혁의 포스트 플레이와 강성진, 이승원의 연계가 맞물려 라오스의 박스 안을 쉽게 흔들 수 있습니다. 라오스는 수비 숫자를 늘려도 제공권과 스피드에서 밀려 압박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공중볼 장악으로 일방적인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체력 차이가 누적되면 라오스의 집중력 붕괴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라오스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한국이 다득점을 쌓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와 수원 삼성입니다. 부산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곤잘로는 장신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이 강점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위협하는 최전방 카드입니다. 빌레로는 중원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과감한 전진 패스로 전방 압박의 연결 고리를 만듭니다. 사비에르는 좌우 전환과 돌파에 능하며 곤잘로와의 연계를 통해 크로스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 뚜렷합니다. 부산은 풀백과 윙포워드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크로스를 공급하는 패턴을 주력으로 활용하고 제공권 우위에서 확실히 강점을 드러냅니다. 수비 라인 또한 3백 체제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 역습 전환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수원 삼성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일류첸코는 문전에서 몸싸움과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주지만 속도전에서는 다소 한계를 보입니다. 파울리뇨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이규성은 중원에서 수비적인 커버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압박 강도가 높아질 때 전개 속도가 늦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윤성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중앙 수비 라인이 평균 신장에서 열세를 보이고 제공권 대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수비 뒷공간과 공중볼 경합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나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제공권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은 곤잘로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풀백 윙포워드의 적극적인 크로스 패턴이 맞물리면서 수원 삼성의 박스 안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조윤성의 결장으로 인해 중앙 수비 라인의 신장 열세가 뚜렷하며 공중볼 경합에서 밀릴 경우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연속 실점 위험이 따릅니다. 부산이 전술적으로 준비된 높이 공략을 이어간다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삼성이 파울리뇨의 개인 기량을 살려 측면에서 기습적인 반격을 노린다면 변수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상성과 제공권 싸움의 우위를 감안하면 부산 쪽으로 무게가 기웁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와 서울 이랜드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하나미 원톱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중심축을 잡아주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날카롭습니다. 발디비아는 이선에서 예리한 패스와 전진 드리블을 통해 공격 전환을 이끌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입니다.
알베르티는 측면에서 속도와 크로스를 무기로 삼으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내는 전남의 핵심 옵션입니다. 전남은 3백 플러스 윙백을 활용한 5-3-2 구조로 수비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격 전개에서는 발디비아와 알베르티의 시너지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경우 파괴력은 유지되지만 변주가 부족한 약점이 반복됩니다. 서울이랜드의 정재민은 윙백 포지션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공수 전환 시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가브리엘은 측면에서 스피드와 개인기를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며 페널티 박스 진입 빈도가 높습니다. 에울레르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스위칭 플레이가 돋보이고 순간적인 슈팅 감각으로 득점을 노립니다. 서울이랜드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숫자 균형을 유지하지만 공격 전개는 가브리엘과 에울레르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집중됩니다. 따라서 경기 내내 동일한 전술 패턴이 반복되며 플랜 B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명확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남은 발디비아, 알베르티 라인을 통한 좌우 전개, 서울이랜드는 가브리엘, 에울레르 스위칭이 핵심인데 둘 다 새로운 변주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터 후반까지 서로가 같은 루트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공방이 오가는 장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점유율이나 압박보다는 각자 준비된 패턴 플레이로 맞불을 놓는 전형적인 장군멍군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국 경기 양상은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승점 한 점씩 나누는 균형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충북 청주와 경남FC입니다. 충북 청주의 이승재는 공격 진영에서 순간적인 스피드와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흔들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부족합니다. 페드로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에 힘을 보태지만 상대 중앙 수비를 흔들 파괴력은 제한적입니다. 김선민은 중원에서 활동량과 패스 전개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수적 열세 상황에서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3백 구조로 수비 숫자는 확보되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공간 관리가 매끄럽지 않아 측면 침투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소모가 큰 후반부로 갈수록 라인이 무너지고 뒷공간이 열릴 위험이 큽니다. 경남FC의 이중민은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안정된 볼 배급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합니다. 마세도는 측면에서 인사이드로 깊숙이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자원입니다. 브루노 코스타는 전방에서 연계와 결정력을 동시에 갖춘 에이스로 마세도와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경남 공격의 날카로운 루트를 완성합니다. 경남은 4-2-3-1 구조로 중원 안정감을 확보하면서도 이선과 측면 자원을 활용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세도의 침투와 코스타의 마무리가 맞물릴 때 파괴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측면 침투와 이선 연계에서 뚜렷한 차이가 보입니다. 경남은 마세도의 인사이드 침투와 코스타의 연계가 충북 청주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3백으로 숫자를 채우더라도 최종 구역에서 세밀한 통제가 어렵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경남은 중원에서 이중민이 템포를 조절해주는 만큼 점유율과 공격 루트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경남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확률이 큽니다. 경남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성남FC와 안산그리너스입니다. 성남FC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레안드로는 발빠른 침투와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안산의 느린 센터백 라인을 흔들 수 있습니다. 후이즈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능력을 통해 이선 자원들의 공격 가담을 살립니다. 프레이타스는 중원에서 볼을 탈취하고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공격 전개 속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박상혁의 결장은 아쉽지만 대신 신재원이 측면에서 빠른 발과 적극적인 침투로 공백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성남은 스피드를 앞세운 전환 공격과 중앙 압박으로 안산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 그리너스의 포메이션은 3-4-1-2이며 사라이바는 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세컨드 볼 연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박채준은 이선에서 빠른 템포로 공격을 조율하지만 체력 소모가 심해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우빈은 후방에서 빌드업에 관여하지만 수비 집중력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특히 3백의 센터백들은 순간 스피드가 부족해 발빠른 공격수와의 매치업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중앙 압박은 가능하나 측면 커버와 뒷공간 방어에서 불안 요소가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뒷공간 침투 싸움에서 성남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레안드로와 신재원이 동시에 빠른 침투를 전개하면 안산의 느린 수비 라인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후이즈의 전방 연계와 프레이타스의 빠른 템포 전환까지 맞물리면 성남은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산은 3백의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후반 체력 저하 시 빈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성남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다득점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성남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